지난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했으며 IS가 무슬림들에게 서방에 대한 테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3월 7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데 대해 만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지만 3월 17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둔 때여서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맥도너 실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방미 기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총선을 2주일 앞두고 만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알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최대 적국인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연설을 통해 제재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북한 비난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를 무자비하고 급진적인 독재라고 걸고 들었다며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침략적인 군사적 핵계획을 갖고 핵무기를 개발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 한다느니 국제공동체가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범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와 중동 나라들 사이의 미사일 거래설과 핵 협력설을 떠들다 못해 이번에는 우리의 제도와 체제까지 걸고 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우리 인민의 선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때없이 우리를 걸고 드는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않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남을 걸고 들기 전에 먼저 무고한 팔레스타인 인민들에 대한 학살 만행의 주범으로 중동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반인륜적이며 호전적인 정책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서방에 대한 추가 테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부 무하마드 알 아드나니 IS 대변인은 26일 온라인 영상 메시지에서 프랑스 파리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와 호주와 캐나다 등지에서 잇따랐던 테러 공격을 언급하면서 서방 국가 거주 이슬람 교도들에게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테러를 감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 아드나니 대변인은 기독교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와 두려움,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S는 이달 초 발생한 샤를리 앱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극단주의 테러로 기존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와 세력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폭탄 테러 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특별검사의 의문사가 아르헨티나 전국을 혼돈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아래로 폭락했고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는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이스라엘로 피신했습니다. 이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과거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친선협회 폭탄 테러 사건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던 알베르토 니스만 특별검사가 지난달 의문의 죽음을 당한 데 따른 여론 악화로 풀이됩니다. 니스만 특별검사는 이란과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들 간의 차단된 대화 기록을 공개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 협상의 패턴이 있어 왔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1994년
유대인 공동체 센터에 폭발을 조직한 혐의를 받은 이란 관료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아르헨티나는 석유를 받기로 했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니스만 검사가 살해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니스만 검사의 죽음에 정부가 개입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어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니스만 검사의 의문사를 처음으로 보도한 다미안 파치테르 기자는 우루과이를 거쳐 이날 이스라엘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해 당국이 정보요원까지 동원해서 나를 미행했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텔아비브의 한 버스에서 승객들을 칼로 찌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함자 마트루크가 신문자들에게 모든 기술은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12명을 찌른 후 달아나려다가 다리에 총을 맞고 체포된 마트쿠르는 이슬람 신학,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철학,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법에 대한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이런 종류의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가 번역한 영상을 보면 군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소총을 들고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행진하며 적들에 대한 사격 훈련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칼과 기관총을 지니고 다니도록 권고받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사람의 목을 베거나 옆구리를 찌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사람을 죽이려면 어느 지점을 공격해야 하는지 등을 보여줍니다. 이 테러 공격 이후 마트루크의 집이 있는 툴카름 주민들은 함자 마트루크를 칭송했으며 그가 진짜 남자며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살라피 지하드 주의자들에게 프랑스에서 벌어진 샤를리 앱도 테러를 지지하는 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시위자들은 프랑스 문화센터 밖에서 포스터를 높이 들고 프랑스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또 십자가를 예배하는 자들아, 이슬람의 영웅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니 기다려라. 이슬람은 우리에게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욕하는 자들을 벌하고 죽이라고 명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들 다수는 IS 투사들과 유사한 단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